안녕하십니까. 더 배움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2차 대비를 위한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새롭게 강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직업상담 실무론 1에 해당되고 또 별칭으로 제가 슈퍼노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너무 거창한 이름을 붙여서 좀 죄송스럽게 송구하고 좀 그가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무관하기도 한데 왜 슈퍼노트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냐면 우리가 지금 그 직업 상담사 2급과 관련해서 특히 2차와 대비 관련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이 보면 대부분 기출 문제 위주의 어떤 그 풀이집과 그 다음에 이제 1차 교재를 보통 참조해서 공부를 많이들 합니다. 또 교재가 그렇게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과거에 한번 2차 시험을 본 적이 있다거나 또 2차 시험을 보신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기출문제 위주만 공부해도 되느냐? 물론 때로는 기출문제만 공부해서 다양스럽게 그 해에 합격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나와서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결국은 또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제가 그 직업상담 실무론 기출문제 풀이집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떤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많이 공부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좀 끊어진, 그러니까 문제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면 전체적인 흐름이 상담학에서 왜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직업심리학 파트에서는 또 왜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노동시장론이나 직업정보론 파트에서 어떤 문제가 왜 중요하게 다뤄지면서 자주 출제가 되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신문이 약간씩 변형이 되어서 나와가지고 알고 있는 문제도 지문 자체를 이해 못해서 틀려버리는 이런 것들의 어떤 잘못된 관행 내지는 잘못된 어떤 그런 학습 방법을 조금은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직업 상담 쪽에 15년 가까이 이렇게 강의를 외부든 학교 안에서든 하면서 늘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가 직업 상담 실무론, 다시 말해서 직업 상담자 2급 2차를 위한 기본 골격서를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만든 책이 바로 이 슈퍼노트입니다. 이 슈퍼노트는 제가 그동안 외부 출강이라든가 또 2차 대비 특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모아놓은 원고였는데요. 이 원고를 가지고 외부에 특강을 하거나 또 시험을 치고 난 뒤에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 대상으로 하는 직업상담 전문가 과정, 이런 데서 이 강의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조금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무릎을 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공부했던 거, 내가 비록 합격을 했었지만 그 이론이 그걸 말하는지는 몰랐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전체적인 맥락을 잡아가면서 공부한 게 아니고 숲을 보고 나무를 본 게 아니라 오로지 나무만 보고서 공부를 해왔던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각성의 어떤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새롭게 2차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2차에 공부하는 맛을 알게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누구의 어떤 이론, 누구의 무슨 말하는 단계, 누가 말하는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을 달막 그죠? 이렇게 토막져져 있는 지식이 아니라 이 통으로 이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좀 더 풍부한 공부가 되고, 시험 공부가 아무리 합격만을 위한 그런 외제적 어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공부는 공부인데 공부하는 좀 맛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이 슈퍼노트 중심의 강의를 할 때는 그래도 대학 교수 같은 느낌으로 정말 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렇게 수험생 합격을 위한 강의를 하다 보면 제가 그냥 지식을 파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또 사실 현직 교수로서의 어떤 그런 회의가 참 많이 들 때가 있었는데, 이 슈퍼노트를 강의하면서 그래도 조금 대학에서 강의하는 듯한 또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전문 지식을 전달한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들어서 제 스스로 굉장히 충만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책의 머릿말을 한번 볼게요. 머릿말 보시게 되면 찾으셨나요? 머릿말 보면 제가 2차 실기시험 대비용 슈퍼노트를 집필하며 라고 해서 제가 쭉 얘기를 해놓고서 그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 저 밑에 보면 제가 슈퍼노트를 세상에 내어놓게 된 이유를 좀 씁니다. 거기서 오른쪽에 또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본 슈퍼노트는 왜 이렇게 제가 굳이 기출문제집과 같은 이런 것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러한 골격서를 왜 만들어내냐면, 그게 이제 그런 내용을 해놨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을 잘 치고 나와도 왜 이런 문제가 출제되는지조차도 감을 못 잡아요. 또 왜 같은 정답을 원하면서 왜 다르게 물어보는지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만 있죠. 왜 같은 문제를 같은 문장으로 문제를 내야지 왜 좀 다르게 표현해서 문제를 내느냐. 그거는 출제자의 의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 직업 상담의 어떤 원류는 영어로 되어 있는 미국 중심의 학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석한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출제위원의 어떤 성향이나 출제위원이 따르는 어떤 학파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같은 답을 원하지만 다르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사실 단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될 거고요. 또 합격의 어떤 당락을 좌우하는 돌발적인 문제, 듣도 보지도 못했던 어떤 문제들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가, 또 어떤 뿌리에 두고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는가. 그럼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내 지식을 활용해서 그런 좀 생뚱맞은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풀이할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슈퍼노트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일단 제가 머리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2차 대비를 위한 공개 특강 같은 것을 놓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출제자 분들은 말이죠. 출제하기 전에 기존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뭐 수험서라든가 문제집, 규칙문제, 풀이집들을 다 참조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그 수험서에서 설명돼 있고 이미 많이 거론된 문제를 내기보다는 좀 더 참신하고 자기만의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고 싶은 게 출제위원의 개인적인 욕심일 겁니다. 그런 어떤 문제들이 간혹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우리가 전혀 손도 못 대고 무기력하게 물러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제위원들이 미처 눈치채지도 못하게 이미 문제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시험 치기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진행하는 그런 특강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문제의 폭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더배움 회원 중심으로 제가 그 2차를 앞두고 나면 꼭 특강을 할 예정인데 여러분들 그런 거 놓치지 마시고요. 들어주시는 게 참 좋겠다. 이렇게 한번 또 말씀드리면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페이지 수가 없어서 좀 죄송한데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할 것인가 하는 그 페이지 다음에 보게 되면 2016년 심판 직업 상담사 2급 2차 시험 잡는 슈퍼노트라고 해서 제가 또 아주 거창한 또 이름을 하나 붙여놓고 있는데 이게 왜 해놨냐면은 우리 직업 상담사나 국가 자격증은 말이죠. 보통 5년 주기로 출제 기준을 바꾸게 돼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5년 주기를 깨버리고 2015년도부터 아까 2016년도부터 되겠죠. 2015년도에 와서 2016년도에 출제 기준을 미리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5년 주기를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전에 하고 있던 것을 폐기 처분해버리고 새롭게 2016년도부터는 이런 것을 출제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서로 추가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앞부분에 페이지 없는 차트로 제가 집어넣었는데 이거는 제가 제일 마지막 시간에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은 본문의 내용을 좀 알아야 이해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 놓치지 말자라는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아마 이런 것들은 제 책에 있는 유일한 어떤 그런 독자적인 내용이고 바뀐 출제 기준이 바뀐 내용에 그래서 충실하게 담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오프라인 특강 때는 또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강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그다음 이제 노멀하게 슈퍼노트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직업 상담학, 직업 심리, 노동시장론 정보론을 다 훑어보는 그런 시간으로서의 첫 번째 시간은 2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슈퍼노트는 네 파트, 직업 상담학, 직업 심리학, 직업 정보론, 노동시장론 이 네 파트는 다 제가 다 강의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챕터 1 페이지 25페이지 직업 상담의 의 찾으셨습니까? 예, 거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속도를 좀 빨리 하고 깊은 어떤 설명해야 될 부분은 제가 조금 폭넓게 설명하고 다른 과정에 비해서 칠판을 좀 더 제가 넓게 사용하겠습니다. 직업 상담의 정의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업 상담의 정의는 결국에는 내담자의 직업적 문제에 대한 그
그러니까 직업의 선택이라든가 적응이라든가 또 은퇴에 따른 직업적인 문제를 처치하고 예방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우리는 상담이라고 하고요. 도구적으로 쓰는 것이 바로 카운셀링이라고 하는 언어적 지원을 쓰는 거죠.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고요. 또 직업 상담사란 조금 전에 말한 그러한 활동을 하는 전문가를 얘기하겠지요. 이렇게 정리한 상태에서 결국 우리 직업 상담사의 주요 업무가 뭔지를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만은 또 우리가 좀 더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기존 교과서에는 직업 상담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딱 아주 조작적 정의처럼 그렇게 내려놨는데 때로는 어떻게 시험 나올 수 있냐면 그게 직업 상담사인 것만은 맞아.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현행 법령이라든가 또는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저희 역시도 고용노동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습니다만은 고용노동부의 업무 편람에 나와 있는 직업 상담사의 직무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네가 아는 거 몇 개 써봐라. 이런 얘기 하면은 직업 상담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그러면 또 멍해지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알아둡시다. 그러니까 관련 법령, 예를 들면 이제 직업안정법이죠, 그죠? 직업안정법이라든가 또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면 또는 한국 직업사전 전망서에 나와 있는 직업 상담사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직업 상담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 직업의 정보, 훈련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는 훈련 상담원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 정보만 상담해주는. 그 따지고 보면 그러죠. 여러분 그 NCS라고 들어보셨나요? NCS 국가직무표준체계죠. 여기에 보면 우리 직업 상담의 영역이 대분류 7의 사회복지 종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쭉쭉쭉 내려가서 뭐 중분류, 세분류, 세수분류 가서 하다 보면 우리 직업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세세분류 제일 마지막 분류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세분류에 대해서 이 NCS 그 직무 분석을 통해서 또 NCS에 따른 어떤 개발을 하면서 직업 상담 분야를 총 16개 분야로 개발을 했습니다. 직업 상담 협회에서 하고 저도 그 개발위원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검토위원 뭐 다 해봤는데 그게 16개 중에서 이름 직업 상담사가 하는 직업 상담이라는 게 대체 뭐냐 하면은 처음에 뭐 취업 알선도 있겠죠. 그죠? 집단 상담 진행도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훈련 정보 제공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뭐 전직 상담도 있을 것이고 은퇴 상담이 있을 것이고 직업 재활 상담이 있을 것이고 뭐 많이 있는데 이 16개 중에서 한 가지 직업 훈련에 관한 것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상담. 이것도 우리 직업 상담사 영역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구직자 대상의 고용 지원 업무, 일반적으로 상담이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또 구인처 발굴 및 구직자 개척. 우리가 또 구인 개척 요원이라는 말을 써요. 구인 개척을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구직자도 개척을 해야 됩니다. 구직 등록을 많이 받아놔야 양질의 근로자를 구직자를 많이 또 확보해야 또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와 매칭해 줄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 다음 취업 특강을 한다든가 또는 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든가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기획하고 수행하고 마지막 뭐 채용 결과 처리까지 하는 이런 업무, 행정적인 업무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게 다 직업 상담사의 업무입니다. 그러면 우리 회식적으로 직업 상담사는 뭐 하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관련 법령에 관련된 부분은 1번에서 5번까지 내용을 딱 해서 이런 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한 답이죠. 얼마든지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직업 상담을 또 우리가 좀 더 많이 알려면 진로 상담과 직업 상담, 산업 상담, 경력 개발 상담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진로 상담입니다. 커리어 상담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커리어 상담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뭐 90이 되고 100세가 되어도 모르는 것은 남에게 물어봐야겠죠. 내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80세 된 노인분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로 진로 상담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직업 상담은 일반적으로 한 15세, 그러니까 경제활동 가능 인구부터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는 나이대까지의 그 사람이 직업 선택에 따르는 그런 상담 받는 거니까 진로 상담보다는 조금 적겠죠. 그다음 산업 상담은 뭔가요? 일반적으로 산업 상담은 그 훈련 상담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훈련이 뭘까? 또 나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퍼덜 트레이닝, 그러니까 향상 교육이 뭐가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할 때 또 직업 적응의 문제가 되기도 하죠. 산업 상담 같은 경우는 뭐 직무 스트레스라든가 조직 부적응 문제 이런 것들을 상담받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 상담은 뭐 훈련하고 관련된 이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다른 개념과 좀 비교해서도 알아둘 필요는 있겠다. 그러나 이 자체가 뭐 시험에 나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26페이지에 나오는 크라이티스 얘기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 직업 상담과 심리 상담의 차이라고 해서 1981년도 크라이티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정말로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직업 상담 실무론에서 보일 듯 안 보일 듯, 때로는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 전혀 안 보이는 사람이 바로 이 크라이티스라는 사람인데, 이 크라이티스의 얘기가 우리 직업 상담사 2급 2차 시험에 거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크라이티스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내용이 어쩌면 우리 직업 상담사들의 2차 시험에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크라이티스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자, 제가 이번에 칠판을 조금 크게 쓸지도 몰라요. 크라이티스라는 사람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미네소타 그룹에 속하면 어떤 면에서 특질 이론의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홀랜드라든가 윌리엄슨이라든가 보딩과 같은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쨌든 발달적 이분이 CMI라고 하는 검사지도 만들었잖아요. 그죠? 미추리티 성숙도라고 하는 검사지도 만든 분이니까 발달적 측면에서 이론적 접근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프로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직업 상담에서 쓰이는 어떤 이론이든 다 좋다 이거죠. 꼭 뭐 내담자가 왔는데 정신분석만 사용하자, 또는 뭐 행동주의 이론만 사용하자, 특질 이론만 사용하자, 특성 요인 이론만 하자, 파슨스의 사무소 이론만 하자, 게시탈트만 하자, 슈퍼의 발달 이론만 하자, 이건 옳지 않다라는 거죠. 옳지 않고 내담자에게 직업 상담에 도움이 된다면 통합적으로 접근해보자. 그냥 괜찮은 것도 있으면 다 끌어모아서 내담자에게 도움을 주는. 그래서 크라이티스는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통합주의자, 또 뭐라 그래요? 통합이니까 뭐가죠? 포괄적이라고 그러죠? 포괄적 직업 상담 이론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릇 어떤 이론이든 간에 직업 상담 장면에서 어프로치, 접근,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다면은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직업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또는 검사지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상담의 기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담의 단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적어도 그 이론이 직업 상담 장면에서 어프로치, 접근이 가능하려고 하면 이런 4가지 혹은 5가지 정도 되겠죠.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뭐 기법도 있고 단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제 유형 같은 거죠. 진단이죠. 문제 유형. 그러니까 진단과 같은 이런 일들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2차 시험에 말이죠. 출제 기준에 보면 사내미력공단에 이런 말이 나와요. 2차 시험은 어떤 것을 묻냐면은 직업 상담의 어프로치를 아는지를 묻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도대체 그럼 어프로치가 뭐냐? 일선에서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 어프로치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출제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그건 큰 잘못이죠. 당연히 이 어프로치가 뭔지 알려줘야 돼. 근데 이 어프로치라는 용어 자체를 이 크라이티스라는 사람이 썼던 용어입니다. 이 양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교재 돌아가서 교재 26페이지에 보면 이 크라이티스라는 사람은 상당히 직업 상담에 대한 자부심, 이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얼마만큼 강한지 한번 볼까요? 자, 직업 상담이 막 뜨고 있습니다. 진로 상담이 막 뜨고 있어요. 중요하다고 막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분야에 있는 상담 분야, 예를 들면 뭐 심리 치료적인 분야에서 직업 상담을 조금 깔본다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조금은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크라이티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속물로 얘기하지 마라. 직업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전문적이며 얼마만큼 복잡다귀하고 얼마만큼 인간 심층적인 부분까지 다루는지를 내가 얘기해 주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크라이티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업 상담은 말이죠. 심리 상담에 대한 요구보다 직업 상담에 대한 요구가 더 많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치료적인 상담이라고 칩시다. 기질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기질적인 부분만 치료만 하면 돼요. 그 문제에만 집중하면 돼요. 그런데 직업 상담이라는 게 말입니다. 내담자가 찾아왔어요. 예를 들면 45세 먹은 남자입니다. 귀여운 남자예요. 그런데 실직을 했습니다.
사무직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기술이나 기능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아, 선생님 직업이 없으시군요. 아, 옛날에 뭐 은행권에서 근무하셨군요. 그럼 그쪽에 한번 찾아볼까요? 그 찾아서 매칭해 주느냐?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직업 상담에 있어서 그 45세 먹은 남자, 귀여운 남자는 말이죠. 생활 속에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어떤 자식으로서 많은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라든가 그 사람이 가지고 트라우마도 있을 거예요. 전 직장을 그만둔 이유를 살펴보니까 상사하고 잘 못 어울려. 특히 예를 들면 뭐 여자 상사하고는 잘 어울리지를 못해. 그래서 벌써 직업을 3번, 4번 그만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여자 상사에게 잘 적응 못하고 왜 남자 상사에게 잘 적응 못하는지, 왜 큰 조직에서는 못 어울리고 작은 조직에서만 어울리는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분의 소개해서 들어간 그 직업에서는 좀 더 오랫동안 직업 생활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 없이 그냥 단순히 뭐 금융권에서 일이 있네요. 그럼 제2금융권에 일자리 좀 찾아봅시다. 그래서 그냥 인신매매 하듯이 넘겨버리면 그 사람 또 2개월만 또 나와요. 그건 직업 상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직업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 상담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게 한 그 사람의 생활 공간에서 역할이라든가 이 사람의 이 수입이 예를 들면 월 뭐 250이 왜 이 사람에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도 판단을 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150이 또 괜찮다는 사람이 반면에 어떤 사람은 200, 300을 줘도 적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의 생활 수준이라든가 생활 상황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상담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 슈퍼노트 시간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꼭 이 차를 위한 공부라기보다는 직업 상담이라고 하는 전체를 좀 이해하는 그런 쪽의 내용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잘 보세요. 대학생이 왔는데 이 학생은 지금 고학생이에요. 이 고학생이란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어떤 분한테 내가 그래서 이 고학생을 얘기했더니 여러분들 혹시 고학생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프라인 때 하니까 높을 고자인 줄 알고 학년이 높은 상급 학생 또는 뭐 공부를 잘하는 학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저도 한자를 잘 모르겠는데 아마 고생할 고자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서 학비를 벌고 자기가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친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안 하면 안 되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 상담하러 왔습니다. 직업 상담하러 왔어요. 근데 그 상담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물론 뭐 일을 하는 것도 좋은데 아직 당신은 학생이니까 학생 신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니까 아르바이트보다는 그냥 학업에 충실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상담하면 이게 잘한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상담한 거잖아요. 그걸 누가 몰라요? 근데 이 학생의 지금 처지가 스스로 근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 학생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거죠. 이게 단순한 상담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직업 상담은 치료적일 수 있다. 이 말도 굉장히 획기적인 발언이에요. 여러분들, 직업 상담이 왜 치료적이냐? 여러분들 1차 때 공부할 때 기억났을 겁니다. 직업 상담에게서 인지적 명확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인지적 명확성이 결핍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 18가지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인지적 명확성. 응. 그 인지적 명확성이 또 결핍되는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뭐 고정관념, 정보의 부족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게 있던가요? 경미한 정신적인 문제, 심각한 정신적 정세.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는 인지적 명확성이 결핍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적 명확성이 결핍이 되면 바로 직업 상담해요? 안 하잖아요. 치료적 상담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인지적 명확성이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에 직업 상담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인지적 명확성, 중대한 또는 가벼운 정신적 문제를 누가 상담하는데요? 직업 상담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업 상담도 치료적이죠. 그래서 우리 직업 상담사 중에서도 특히 윌리엄슨의 상담 단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쓰는 용어들, 진단, 처방, 예후 이런 말 쓰잖아요. 이 용어 어디서 쓰는 것들이에요? 보통 병원에서 쓰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또 그래서 직업 상담은 말이죠, 심리치료에 준하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해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직업 상담은 심리 상담에 비해서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료적 상담 말이죠, 기질적인 이상 유무를 찾아서 그걸 치료하는 것은 길게는 2년, 3년, 짧게는 6개월 이상 걸려요. 치료하려고 그러면. 근데 직업 상담은 어떻게 보면 한 방에 끝낼 수도 있어요. 아주 또 잘 탐색을 해서 상담 한 2, 3회기 때 그 양반에게 딱 맞는, 그 내담자에게 맞는 진로라든가 진학이라든가 재취업, 직업 전환에
적합한 정보를 줘서 그 사람이 내담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했다. 이러면 성공했잖아요. 그 효과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크라이티스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직업 상담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접근 방법만 잘 택하게 되면 우리 직업 상담 능력은 아주 독자성이 있는 그러한 상담 능력으로 발전할 것이다. 뭐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공부하고 있지만 직업 상담사 우리나라가 한 15년 전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 지금 최근에 직업 상담사가 막 많아지고 있잖아요. 전직 상담사, 무슨 뭐 취업 컨설턴트, 잡 매니저, 뭐 엄청난 이름의 직업 상담과 관련된 민간 자격, 국가 자격증이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뜨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도 고용복지라는 이름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복지란 말 요즘 잘 안 써요. 고용복지입니다. 왜요? 일자리 주는 것이 최대의 복지다. 지금 우리 시대의 최고의 화두잖아요. 우리 청춘들에게 물어봅시다. 청춘들에게. 지금 일자리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아마 어느 정치인이 나와서 고용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그 양반 대통령 시켜주고 그 양반 국회의원 시켜줄 겁니다. 그만큼 일자리 자체가 복지예요.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맞죠? 그게 올바른 어떤 고용 정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크라이티스의 내용은 나중에 내가 계속 이 부분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직업 상담사 2차 시험의 절반 이상은 이 크라이티스의 통합적 사고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온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 밑에 보면은 뭐 직업 상담의 목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3번 있잖아요. 가운데 있는 거. 직업 상담의 일반 목적이죠. 요거는 여러분들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잘 나와요.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특히 1번. 그 다음에 또, 굳이 구분할 필요 없겠네요. 뭐 5번도 마찬가지고요. 직업 상담에서의 진로 계획을 전체 인생 계획의 일부로 간주하고 올바른 진로 계획의 수립을 도와주는 것이 직업 상담의 일반적인 목적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에 대해서 진학 상담, 청소년이 상급학교 진학하는 상담도 따지고 보면 다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화학과를 전공하고 기계공학과를 전공하고 의대를 가고 무슨 경영학을 준비하고 내가 무슨 보험 경영 또는 무슨 일반 무슨 무슨 회계학과 이런 데 진학하잖아요. 그 결국은 그 진학한다는 게 뭐죠? 그 학문이 좋아서? 물론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아주 주관적 목표로 나는 그 학문이 너무 좋아서 그거 진학한다.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결국엔 직업 선택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진학과 직업 상담을 굉장히 다르게 봐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뭐 진학 상담 이러면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여지고 직업 상담 그러면은 뭔지 모르게 좀 아카데믹한 부분하고 좀 거리가 멀어서서 좀 천박한 블루칼라 얘기처럼 듣는데 그건 대단한 오해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멋진 직업, 자기에게 맞는 직업, 자기에게 맞는 전문화된 영역에서의 어떤 전문가가 되려고 전공을 택하는 거고 학과를 택하는 거고 상가받기 진학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우리 사회가 그 부분은 참 이렇게 단절돼 있어요. 사실 같은 얘기인데. 그 다음에 27페이지로 갑니다. 기저버스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이번 시간에 조금 길게 얘기 한번 해봅시다. 기저버스 얘기 참 재밌어요. 예언과 발달, 처치와 자극, 결함과 유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기저버스. 이것도 1차에서만 나오던 문제가 2차로 올라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실 것은 뭐냐면 그 예언과 발달이나 처치와 자극은 설명하기가 좀 쉬워요. 특히 이제 자극이 조금 어려운데 스티무러스라는 것은 뭐냐면 자극 주는 목적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나이 30대 됐는데 아직도 그 아이가 큰 그루족 부모님 품에 있으면서 스스로 독립할 의지가 없는 아이가 있어요.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진로 상담을 직업 상담을 해줌으로 해서 나도 이제 뭔가 좀 밥벌이도 좀 해야 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뭐 해야 될 일을 나도 좀 찾아서 해야겠구나. 이렇게 자극을 줘가지고 직업 훈련을 받게 한다든가 이런 거죠. 우리 뭐 청년 아카데미 사업이라든가 청년청 뭐 직업 훈련을 막 강화하는 이유가 이런 직업 상담을 통해서 자기의 몫을 찾아가게끔 해주는 그런 자극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조심할 게 뭐냐면 바로 결함과 유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결함과 유능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 결함은 단점이고 유능은 장점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결함과 유능을 같이 봐야 됩니다. 사람은 다 결함이 있어요. 근데 그 결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함을 덮을 수 있는 그 사람만의 유능이 있다는 거죠. 그걸 찾아내는 게 참 중요한데 아주 제가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이거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 이 시간 꼭 들으라고 이 재밌는 얘기는 제가 아꼈다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 여러분들 동영상 빠뜨리지 말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슈퍼노트 오늘 첫날 첫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슈퍼노트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